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진행 중인 경매 사건 한 건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 타경의 7602 부산진구 범천동의 풍림아이원이라는 아직 이게 2012년도 이렇게 사용 승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7년 됐네. 입주한 지는 한 6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아직 새 아파트죠. 자, 103동의 1003호입니다. 감정가 3억 5천에서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2억 2,4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에서 1호선 역세권에 아직 지어진 지 6, 7년밖에 안 된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그죠? 지금 2억 2,400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저렴한 거예요. 감정가 3억 5천인데 시세도 비슷합니다. 해당 동일 평형 보면은 층수가 좋고 방향이 좋고 하는 거는 4억도 넘게 호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2억 2,400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가 오겠습니까? 그죠? 한번 우리 등기부 한번 볼까요? 등기부 보겠습니다. 2014년 6월 14일 날 소유권 보존, 현재 소유주가 첫 소유주가 되네요. 2013년 6월 19일 날 농협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5,400만 원 있네요. 그 다음 2014년 5월 2일 날 전세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아마 많이 받았다가 전세에 들어오면서 일부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된 것 같다, 그죠? 네. 2억 6천입니다. 전세만 해도 2억 6천인데 그것도 5년 전에. 그리고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위에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아까 전세권자 있죠? 노모씨, 이분이 경매 신청한 분. 이분 같은 경우에 배당 요구 2018년 9월 7일. 본인이 이제 경매 신청도 하고 배당 요구도 하고 다 했습니다. 보증금 2억 6천만 원. 그리고는 박모 씨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노모 씨 전세권자는 전입 나와 있지 않고요. 박모 씨가 2014년 4월 32일에서 되어 있습니다. 박모 씨의 전입 날짜가 2014년 4월 30일이면 이 등기부에는 2013년 6월 19일 농협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거든요. 말소기준 등기보다 늦어요. 한 10개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굴지 모르겠대요. 법원에서. 근데 아마 추측하건대 전세권 설정, 그러니까 전세 계약은 노모 씨 앞으로 하고 이 사람이 세대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부인 계약하고 남편이 보통 세대주이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뭐 남편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 전입 날짜가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럼 등기부하고 뭐 임차인 현황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항상 뭐가 나오죠? 최선순위 설정 이 말이 나옵니다. 최선순위 설정 2013년 6월 19일 근저당권. 최선순위 설정 이 말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말소기준 등기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나오죠. 점유자 아까 설명드린 부분 그죠? 전세권자 노모씨 그리고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입되어 있는 2014년 4월 30일 전입되어 있는 박모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 두 분이 부부이고 와이프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죠. 법원에서는 저같이 추측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권리신고 없어서 임대차 관계 불분명 그냥 그렇게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려가면은 중요한 게 비고가 있어요. 비고란이 공란이어야 좋은 건데 뭔가 막 있습니다. 범인력 풍림 아이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하면 연체된 관리비가 128만 뭐쩌고 뭐 이거야 상관이 있습니까? 조사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이 금액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입찰 딱 직전에 다시 한번 조사하고 명도까지 어느 정도 걸릴 건지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하는데 뭐 전세권자가 있는데 크게 뭐 지금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이 말은 뭐냐면 여기가 1003호거든요. 이 1003호로 인해서 아래층에 그럼 903호여야 되겠다 그죠?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수차에 걸쳐 보수를 요청하였다는 아래층 거주자 요청서가 제출되었음. 여기서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수차에 걸쳐 보수를 요청하였다.
우리 아파트 같은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됩니까? 공동건물은 아래층으로 이렇게 누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새지 않습니까? 그럼 윗집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누수가 있다면 외벽에서 스며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위층에서 배관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통 아래로 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위층에서 윗세대, 그죠? 그 위층 집에서 다 이런 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럼 아파트 제일 꼭대기층은요? 탑층은요? 탑층은 위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아파트에서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아래층 거주자가 이런 걸 제출을 했답니다. 아, 다행이네요. 이런 걸 제출을 해줘서 아주 좋은 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요청서가 제출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경매에 이제 임장을 가지 않습니까? 임장을 가면은 관리사무소 가서 무슨 뭐 관리비 물어보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물어봐요. 바보 같은 질문은 늘 저는 빼놓지 않고 합니다. 누수는 없어요? 누수 접수된 건 없어요? 없다고 해야죠. 한 뭐 100번에 한 번 정도는 있다고 하려나?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창원에 명서동 그 저기 두산이브 아파트라고 꽤 괜찮은 브랜드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탑층을 이제 낙찰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조사를 하니까 그 아파트 전반적으로 탑층 쪽으로는 거의 누수 있는 세대가 많아서 위에 방수공사 다시 하고 뭐하고 했다. 그리고 또 할 거다. 보충해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빌라 조사를 가지 않습니까? 빌라 조사 가면 꼭 아래층은 갑니다. 저는 꼭 아래층은 띵똥해서 가서 여쭤봅니다. 혹시 누수 없냐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수는 이거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용이 얼마 발생할지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간단한 조치로 끝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누수로 해서 그러다 보면은 그 아래층에 나중에 그러니까 누수 부분 위에 수리하고 밑에 뭐 도배니 뭐니 다 그저 집을 손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임장 때 이런 내용을 꼭 정확히 여러분들도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낙찰 받고 나면은 또 즉시 가봐야 됩니다. 낙찰 받고 나면은 즉시 가봐서 이 누수 말고도 집안에 어떤 크나큰 어떤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 하자 확인하러 왔어요. 그러고 방문할 수는 없는 거고 명도 협상을 그죠? 핑계로 해서 가서 밖에서 만나자면 아니요 집에서 보자고. 그래서 집안에 구경도 하시고 예,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래층에서 이런 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누가 낙찰을 받았고 낙찰받고 나서 명도 협상 때문에 갔는데 방문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 알게 됐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낙찰 받았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낙찰, 나 오늘 낙찰 받았어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의미 낙찰이 아니죠. 내가 1등으로 최고가로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겁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하고 나서 일주일 후가 되면은 그 경매가 이제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일주일. 그 일주일 사이에 이 내용을 알았다 이러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불허가, 매각 허가를 하지 마세요 하고 불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 물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서식대로 해서 제출을 하고요. 불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매각 허가 결정되고 나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못해요? 그건 아니고요. 그때는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하셔야 돼요.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를 안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뭐 나중에 또 이제 그런 거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뭐 수리비가 들어가고 뭐하고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뭐 매각 허가 뭐 취소라든가 불허가라든가 이건 아니더라도 내가 얼마에 낙찰 받았는데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손해가 있으니까 수리하는데 얼마가 들 것 같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액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제 금액을 깎아달라. 이런 어떤 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아래층 거주자 요청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알 수 없으며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입찰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감정가 3억 5천, 시세도 3억 5천 정도는 되는데 이게 시세하고 약 1억 3천 가까이나 차이 나는 최저가 2억 2천4백까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전세권자 있으니까 명도도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전액 배당은 안 되겠지만 배당받을 수 있는 전세권자가 있고 명도도 완전히 꿀인 너무나 쉬운 이런 사건에 이렇게 2차 2억 8천인데도 아무도 입찰 안 하고 이번에 2억 2천4백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주의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 부산 시민을 위해서 부산 구독자분 위해서 영상 찍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